옐카! 안녕하십니까. 이판사판 스포츠토크 이광용의 옐카 3! 8월 한가운데 무더위에서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고 계십니까? 오늘은 장스나 희상언니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시즌이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순위가 너무 고착화되는 것 같아서 이제 보는 재미가 덜하지 않나 그런 걱정이 있는데 한편으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각 팀들마다 있습니다. 시즌 중에 팬들이 가장 듣기 싫은, 듣지 않았으면 하는 뉴스 어떤 걸까요? 부상이죠, 부상. 부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연패 아닙니까? 연패 아닙니까? 연패? 아니 지금 주제가 의식을 지배해서 그래. 구단 입장에서도 아픈 뉴스인데 아까 희상 언니가 얘기했던 부상 뉴스. 이게 또 결정적인 시점에 주축 선수의 부상은 팀에게 진짜 치명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건강하게 부상 없는 시즌을 보내기 위해선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장스나에게 부상이란? 저도 부상을 사실 많이 당했거든요. 그리고 뭐 시즌 중에 수술한 적은 없지만 그 비시즌 기간에 저는 수술을 제가 5번을 했습니다. 5번이나 했다고요? 5번을 했어요. 사실 팔꿈치 수술을 2번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오른쪽 어깨 수술 그리고 손바닥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왼쪽 어깨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5번을 했거든요, 현역 때. 그러니까 적게 한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비시즌에 하다 보니까 팬들은 그렇게 이제 수술한 거를 잘 기억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아마. 비시즌에 했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부상이면은 재활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별 부상은 아니었나 봐요? 아니 저는 이제 그 어깨 수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투수도 중요하지만 야수들한테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연골이 완전히 찢어졌고 이쪽은 딱 찢어지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왼쪽 어깨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한 다음에 복귀가 좀 빨랐고요. 이쪽은 좀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즌을 같이 시작을 못했어요. 그만큼 좀 약간 심각한 수술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야수 같은 경우에는 어깨도 사실 투수보다는 좀 덜 중요하지만 그래도 어깨 같은 경우에는 야수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회복 속도가 진짜 느립니다. 그러니까 재활을 뭐 윤희상 의원도 해봤겠지만 그 우리가 이렇게 그 자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 근데 네네네. 누워서 이렇게 막 이렇게 각도 늘리는 그 연습을 해요. 그게 사실 정말 단순하면서 네. 지루하잖아요. 지루하죠. 제가 누웠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여기 가는데 10일이 걸립니다. 2주 정도가 걸리고요. 수술 후에 재활하는데? 여기서 여기 가는데 한 2주가 또 걸리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깨 수술이 투수도 그렇고 야수에게도 정말 힘든 수술입니다.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은. 어깨 수술 2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윤희상에게 부상이란? 많이 아쉽죠, 저한테는. 아쉬운 게 선수 생활을 더 조금 퍼포먼스 있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길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부상 때문에 저는 빨리 그만두고 그리고 어린 시절에 이제 20대 초반 때도 어깨 수술로 인해서 한 4년, 5년 정도 재활 기간을 가져가지고 좀 부상 생각하면 항상 안타까워. 근데 이제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어깨 수술을 했네요. 네. 근데 보통은 우리가 이제 투수든 뭐 추신수 선수의 경우처럼 야수든 토미존 서저리라고 하는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을 많이 생각하는데 어깨와 팔꿈치의 어떤 차이, 그 부상의 차이, 뭐 수술의 어떤 차이 이런 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15년도인가 16년도에 이제 김강현 선수가 어깨가 이제 좀 안 좋아서 형 어깨 수술 형이 해봤으니까 내가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어깨에 조금은 무리가 있는데 형이 생각했을 때 수술을 빨리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니면 재활을 하는 것 같아? 저는 무조건 수술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 어깨 수술은. 맞아요. 네, 너무 그러니까 아까 선배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 ROM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게 관절 가동성이 크잖아요. 특히 이 코킹되는 동작들은 이런 ROM 동작으로도 안 나오는 동작들이기 때문에 던지는 모션 자체가 그래서 어깨는 저는 사실은 수술을 빨리 선택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일단 재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고요.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즘 같으면 저는 바로 하루라도 빨리 수술을 했으면 좋겠다. 무조건? 네. 팔꿈치에 뭐 인대가 뭐 손상이 됐다, 뭐 뼈 조각이 나왔다, 뭐 뼈가 웃자랐다 그러면은 저는 생각도 하지 말고 하루도 빨리 수술을 그게 왜 하라고. 그런 거예요? 예후의 차이인가요? 그렇죠. 그게 정상적으로 복귀하는 거에 있어서 확률적으로 팔꿈치는
지금은 90% 이상으로 그렇죠. 알고 있고요. 어깨는 아직까지도 어깨 수술을 하고 정상적으로 자기의 볼 스피드를 가지고 정상적인 이제 로테이션이나 아니면 정상적인 뭐 불펜이면 이닝수나 게임 수를 들어가기까지가 확률이 10% 정도. 10%도 안 될 그래서 거예요. 예전에 아마. 류현진 선수 네. 그 회전근 수술했잖아요. 수술을 했을 네. 때 네. 과연 정상적인 복귀가 가능할 거냐 그런 물음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유현진 선수가 복귀가 됐을 때 정말 이게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미국에서도. 10%의 확률을 통과한 거니까. 10%도 사실 안 됩니다. 아. 미국에서 통계가 5%에서 한 8% 사이예요. 그 정도밖에 안 되고 미국에서 이제 팔꿈치 수술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한 70% 정도 됐는데 최근에는 이제 기법들이 너무 좋아지고 그리고 이 수술하는 이 토미존의 어떤 그 예전에는 되게 많이 찢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기법이 좀 달라져가지고 마이다 켄다 선수 같은 경우에도 기법이 다른 수술을 해가지고 굉장히 회복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80% 이상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부상을 왜 당하는 건가? 누구는 안 다치고 건강하게 치고 달리는데 어떤 선수는 이렇게 치명적인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주 다치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네. 자, 투수와 야수 이제 나눠서 부상의 가장 큰 원인은 어떤 걸까요? 시즌 중간에 투수들이 이탈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근데 시즌 초 4월 달에는 아니면 전지훈련 기간 중에 투수들이 뭐 어깨나 팔꿈치가 부상을 당해서 귀국됐거나 아니면은 시즌 초에 부상이 좀 많은 편인데 사실은 전 시즌 이제 시즌을 다 끝내고 휴식 기간 동안 몸을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보충하는 충전하는 시간을 갖고 다시 이제 몸을 만들어가는 시간에서 좀 부상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저는 가장 투수의 큰 부상 원인은 좀 몸이 덜 된 상태에서 이제 페이스를 올려갈 때 어린 선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예요. 그러니까 좀 베테랑 선수들은 자기의 컨디션이나 팔 상태를 본인들이 조금은 이제 알아요. 그러니까 섬세하게 자기 몸에 반응을 하는데 어린 선수들은 사실은 보여줘야 되기도 하고 코칭 그렇죠, 스태프한테 그렇죠. 인정받아야 네. 되니까. 그리고 몸이 워낙 이제 혈기왕성하니까 정확하게 자기의 이런 내 몸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섬세하게까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선수들이 특히 캠프 기간 중간에 부상을 많이 당하는 그런 확률이 높아요. 야수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부상이 온다는 거는 그 부위를 많이 썼기 때문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투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을 많이 던지니까 아무래도 팔과 이제 어깨 쪽에 이제 무리가 오는 거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딱딱한 사람이 좀 많이 다치기는 다치는 것 같아요. 딱딱한 사람. 네. 그런데 어떤 경우도 있냐면 제가 사실 그 예전에 롯데 조정우 선수 있잖아요. 그리고 기아 지금 2군 퓨처스 코치를 하고 있는 홍세환 코치가 있습니다. 이 두 선수가 수술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제가 이제 롯데 시절에 조정훈 선수랑 이제 같이 이제 훈련을 하면서, 그러니까 조정훈 선수가 계속 아팠다 안 아팠다가 이제 반복이 되니까 제가 트레이너한테 물어봤어요. 조정훈은 왜 저러냐? 근데 조정훈 선수가 그러니까 인대 자체가 태어났을 때부터 선천적으로 좀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제가 그 어떤 선수, 홍세환 선수한테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홍세환 선수가 토미존 수술했죠. 그다음에 여기 고막 찢어졌죠. 그리고 무릎 수술을 한 3번을 했죠. 그러니까 프로 기간에 큰 수술만 제가 알기로 6번인가 7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그 무등 경기장이 인조한 데이기 때문에 야수한테 좀 불리한 그런 것도 있지만 선천적으로 뭔가 뼈라든가 인대가 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 끊어지고 잘 부러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선수들 좀 안타깝긴 하지만 유리몸이라는 표현을 그렇죠. 이제 쓰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맞아요. 뭐 축구에서건 야구에서건 부상으로부터 좀 취약하게 타고난 그런 선수들이 있는 거군요. 네,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근데 조정훈 선수는 이제 팔꿈치 인대가 태생적으로 약하다고 했는데 조정훈 선수 주무기가 포크볼이잖아요. 네. 이게 구종마다 네. 이 부하가 좀 다르지 않아요? 투수들에게? 네. 이상이 형도 포크볼 잘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네. 포크볼이 주무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이제 투구 쪽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해설위원님들도 많이 그러세요. 포크볼은 팔꿈치에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포크볼을 던지면 사실 팔꿈치 인대보다는 그러니까 이 전완근이죠. 이 공을 벌린 상태에서 던지니까 이쪽 주위에 근육이 많이 뭉쳐요. 아, 팔꿈치와 손목 사이네요. 네, 이쪽 부위가 많이 뭉치는데 사실은 팔꿈치에 가장 조금 부하가 많이 걸리는 동작은 커브나 슬라이더가 많아요. 정말 이쪽으로 때려버리는 거는 이제 슬라이더나 커브 계통이 많거든요. 오히려 포크볼은 네. 덜하다. 그게 저는 뭐 와이번스에서만 있었으니까 송은범 선수, 지금 김강현 선수, 문승원 선수, 최병용 선수, 윤기련 선수 다 슬라이더 투수예요. 다 팔꿈치 수술했어요. 근데 일본 야구 선수들도 스플리터나 포크볼을 많이 던지잖아요. 생각보다 팔꿈치 수술을 하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제가 던져봤을 때 가장 부하가 많이 걸리는 거는 슬라이더 커브가 팔꿈치에 부하가 많이 걸리는데 포크볼을 같이 혼합해서 던지면은 좀 이건 커요. 타격이. 그게 뭐냐면 여기에 이제 점점 이 근육이 뭉쳐가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틀어버리면은 이제 이게 좀 심하게 많이 와요. 그래서 그러면 뭔가 선택을 해야겠네, 투수가. 그래서 슬라이더, 네. 슬라이더 커브를 던질 것인지 아니면 스프린터 포크볼을 던질 것인지. 같이 네. 던지면 오히려 이제 인대 쪽이 좀 안 좋다. 저는 조금은 위험하게 봐요. 좀 특이한 케이스의 선수도 한 명은 계세요. 계속 연구를 했던 사람이 송승준 선수. 네. 커브랑 포크볼을 던지는데 승준이 형은 뭐 아픈 거 본 적이 없으니까 걔는 그 친구는 그냥 몸 자체가 그 드럼통이에요, 드럼통. 타고났어요, 진짜. 통뼈. 네, 진짜 타고났어요, 송승준. 네, 제가 봤을 때 몸이 그러니까 어디 아프지도 않을 거. 뭐에 공에 맞아서 뭐 골절이 되지 않는 이상 그 친구는 제가 같이 뭐 2년 동안 있어봤지만 뭐 팔이 아파, 어깨 아파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다른 데 아프다. 삼봉 선생은 그냥 타고난 네. 걸로. 타고났어요, 진짜 몸이 타고났어요. 저는 되게 많이 그래서 연구를 했어요. 이 승준이 형. 저 왜 안 아플까? 분명히 아파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투구 조합이 커브에 포크볼인데 비율이 둘 다 높아. 근데 저렇게 던지는데 왜 안 아플까? 아니 이게 지금 선수들마다 폼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이제 투구 폼에 따라서 저 선수는 뭔가 좀 아까 딱딱하다라는 네. 좀 어색하다. 어떤 선수는 아주 물 흐르듯 자연스럽다. 근데 그 두 경우를 비교해 보면 전자가 확실히 좀 부상을 많이 당하는. 저는 사실 그냥 어차피 느낌 인상 비평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투수의 투구 폼과 부상의 연관관계. 부상에 대해서는 저는 좀 운명도 좀 많이 믿어요. 운명론자. 네, 그러니까 폼이 정말 예쁜데 부상 당한 사람은 부상 당하고. 네. 누가 어떻게 저 폼으로 던지는데 부상이 안 당하지? 네. 이런 사람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는 그렇게 생각을 자, 하는데 오늘 그러면 부상은 운명에 맡긴다. 정리를.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부상을 당하고 나서 뭐 예를 들어 수술을 하고 나서의 그때는 이제 정말 폼이 중요한 걸 저는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어떤 식으로? 선수들이 정말 공을 요령으로 던질 줄 아는 선수들은 부상에서 회복해서 다시 복귀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제 공을 던지는 거 안에서 이제 좀 던지는 디테일이 좋은 선수들은 섬세한 선수들은 이런 느낌, 그러니까 팔이 이제 회전하는 이게 길이라고 생각을 하면 예. 이렇게 던지다가 이제 팔이 아파서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 안 아픈 길을 찾아내요. 센스가 좋은 선수들, 던질 줄 아는 요령이 있는 선수들은. 근데 던질 줄 아는 요령 없이 정말 심으로 던졌던 선수들은 끝끝내 못 찾아내요. 그 길을. 내가 어깨의 길이 내비게이션 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경로를 이탈하여 저는 뭐 류현진 선수 그리고 김가현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윤성민 선수도 그러니까 김가현 선수는 어깨를 재활을 했지만 이제 윤성민 선수랑 류현진 선수는 수술을 했잖아요. 저는 무조건 복귀까지는 100%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공을 정말 던질 줄 아는 선수들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자기 길을 쉽게 찾는 선수들이니까. 내가 충분히 안 아플 수 있는 길을 찾아서 던져낼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폼을 정말 자세히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류현진 선수는 이제 팔이 점점 낮아지고 그리고 이제 이 꺾이는 코킹 동작을 본인이 스스로 조금씩 조절을 해서 줄여가요. 그게 윤성민 선수도 그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부상을 당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운명적인 것도 있다고 보지만 부상을 당하고 나서 다시 복귀하거나 네, 그 부상을 잘 넘어가는 거. 김강현 선수도 어렸을 때 계속 던질 때 팔이 엄청 높았어요. 그렇죠. 지금은 이렇게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것도 자기가 던질 수 있는 편안한 폼의 길을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확실히 이 투구 폼이나 던지는 요령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근데 왜 그걸 처음부터 못 찾아요? 전병두 선수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두 형이랑 워낙 친한데 이 병두 형은 조금은 그런 쪽에서 조금 이 섬세함이나 디테일이 좀 부족한 느낌이 전병두 있어요. 선수는 사실 팔 스윙을 굉장히 많이 바꿨죠. 네. 처음에는 진짜 짧았거든요. 그런데 막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던져보고 막 이렇게도 던져보고 결국 이제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부하가 더 걸린 거네. 그렇죠. 윤희상 위원이 말한 그 길을 결국에 그 길을 찾다가 그러니까 결국 길을 찾다가 길을 못 찾은 거죠. 병두 형 본인은 뭐래요? 희상이한테. 많이 물어보죠. 안 아프게 어떻게 던져 뭐 이렇게부터 시작해서 네. 난 공 던지고 싶은데 근데 그 미세한 감각을 이게 표현할 그런 단어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형 코킹 동작에서 만약에 여기서 이 선수들은 이제 찝힌다고도 많이 그래요. 이게 찝혀서 통증이 느껴지면 그 공간을 좀 줄여봐. 그 공간을 없애봐. 아니면 길을 살짝 바꿔봐. 살짝 더 열어서 던져봐. 아니면 더 손을 내봐. 이런 그런 게 있는데 이거를 못 찾는 선수. 근데 이게 조금 뭔가 확실히 나는 좀 이렇게 이 힘으로 강하게 던지는 유형의 투수들이 조금은 늦는 찾는 방법이 좀 늦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투수가 이제 팔의 어떤 그 궤도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길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타자가 어떤 게 있냐면 스프링 캠프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선수들이 겨울에 이제 연습을 해갖고 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해갖고 오지 않은 선수들도 있어요. 자기 것을 못 네. 찾아서 온 선수들이죠. 못 찾고 그리고 몸을 완벽하게 만들어 오지 않은 선수들이 사실상 좀 많습니다. 그런데 배트를 처음 이제 계속 이제 안 하다가 하면 손이 막 까지잖아요. 손이 까져요. 근데 저는 이 손이 안 까지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손이 까지잖아요. 스윙의 궤도가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손이 까지면 그 아픈 쪽으로 통증을 안 느끼게 하려고 배트를 처지게 하든가 아니면 세우든가 뭔가 배트를 잡을 때 원래 이렇게 잡는데 뭐 이렇게 잡든가 본의 이렇게 아니게 잡든가. 손장난을 치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약간 그 어깨 부상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은 몸이 아프게 되면 폼은 변합니다. 그러면서 부상이 올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장성호 의원이 이제 손바닥 많이 치면 예를 들어서 막 1,000개, 2,000개 치면 당연히 뭐 철갑으로 만든 손바닥이라고 하더라도 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이 치는 게 어떤 타자로서 올라서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코치들이나 그런 선수들 많이 있고 많이 네. 던지면 던질수록 투수들이 자신의 어떤 피칭 메커니즘도 찾고 더 잘 던질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이론도 있는데 그게 사실은 부상과도 직결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많이 돌리고 많이 던지는 게? 그래서 요즘은 스프링 캠프를 가보면 연습을 사실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2015년도 KT 위즈 시절에 해가 질 때까지 방망이를 쳐본 적이 있어요. 공이 이제 안 보인다. 이제 그만 쳐라. 사실 이때까지 방망이를 친 적이 있거든요. 저도 사실 그 연습량의 어떤 피해를 봤었죠. 왜냐하면 개막 2경기 만에 허벅지가 찢어졌거든요. 근데 방망이를 많이 치면 뒷다리 허벅지가 찢어질 경우가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햄스트링이 가장 많이 다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뛸 때 다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전조 증상은 방망이 칠 때는 뒤로 꼬잖아요. 뒷다리가 이제 회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미세적으로 거기에 손상이 온답니다. 근데 그게 런닝으로 이제 이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런닝하면서 다친 거로 이제 근데 기억을 장성호 하는데 의원은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앞다리를 들잖아요. 그러니까 뒷다리에 기본적으로 하중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따지면 이쪽 오른쪽 고관절. 골관절도 아파야 되는데 오른쪽 고관절은 괜찮거든요. 네. 그래요. 윤희상의 생각이 궁금하네요. 많이 던지면 투수가 더 좋은 투수가 된다. 많이 던지면 다친다. 둘 중에 무조건 하나를 택해야 된다. 네. 그건 저는 많이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외네. 네, 김성근 감독님 계실 때는 많이 던졌었고요. 이제 실망 감독님 계실 때는 50개 이상을 못 던졌습니다. 마운드에서. 근데
기본적으로 선택은 많이 던져야 된다고 하지만 코칭 스태프나 지도자들이 봐줘야 되는 게 뭐냐면 요령으로 던질 줄 아는 친구들이면 많이 던져도 상관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공을 던질 때 브레이크를 심하게 안 쓰면서도 공을 강하게 던질 수 있는 선수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상체 위주의 브레이크를 내가 강하게 걸어야지 공이 가는 선수들. 그러니까 똑같이 140, 150을 던지는데 이 선수는 되게 편하게 브레이크를 안 거는 것처럼 보이는 그냥 퉁 던지는데 140. 이건 요령이 있는 거예요. 던지는 요령이. 정말 타이밍이랑 리듬을 갖고 힘 빼고 퉁퉁 던지는데 그러니까 스피드가 물 나오고. 흐르듯이 네. 이게 딱 네. 릴리즈까지 네. 나오는 선수들. 타자라고 치면 양의지 선수 느낌? 이승엽 선배님 느낌 뭐냐면 그러니까 정말 치기 싫어하는 듯, 네. 던지기 싫어하는 듯 하면서 그냥 캐치볼 하는 네. 듯이 던지는데 잘 던지는 선수들. 이 방망이의 헤드를 느껴가지고 정말 힘 써야 될 때만 써서 충분히 자기의 폭발력을 쓸 수 있는 사람들. 그러면 투수들 중에서도 이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빵 거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해서 최대한 안 아픈 가동성 안에서 힘 빼고 던져서 요령 있게 던지는 선수들은 사실은 많이 던져도 돼요. 타자는 양의지, 이승엽 선수를 네. 언급했잖아요. 투수 중에서는 그럼 대표적으로 어떤 선수들이 있어요? 뭐 정우람, 송은범 선수도 있고요. 저는 손민환. 그러네요. 맞아요. 손민환 선배님도 민환이 계시고요. 형도 그래요. 민환이 형도 세게 던지진 않는데 볼은 좋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툭 던집니다. 진짜 딱 자기 밸런스 같고. 근데 뭐 공 빡! 빡! 이렇게 와. 그 약간 이게 타고나는 거예요? 가르쳐서 고칠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해요, 그게. 공을 많이 던져야 돼야 되는 이유가 공을 던져봐야 힘을 빼고 편하게 쉽게 요령으로 던질 수 있는 거를 배울 수 있거든요. 정말 타고난 선수들도 있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훈련 양에서 내가 공을 던져보면서 이렇게 힘을 안 들이고 던져도 똑같은 내 구속이 나오네? 내 스피드가 나오네? 그렇게 되니까 깨달음의 순간이 네. 오는군요. 근데 그거를 30개 던지고 자 어깨에 부상 위험이 있으니까 공을 못 던지게 하면은 그러니까 물음표만 안고 내려오는 이 거지. 친구들은 네. 결국은 느낌상 뭐냐면 불펜 투수밖에 못 하는 거예요, 선배님.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선발 투수를 만들어 내려면 공을 던져야 돼요. 그래서 요령으로 던지는 느낌을 이 선수가 느낄 때까지 조금은 어느 정도의 투구수나 이런 거는 저는 던져야 된다고 보는 주의고 지금 제 문동주 선수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우와, 고등학생이 저렇게 쉽게 밸런스로 탕탕 던지는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투구 메커니즘 자체가 네. 아주 좋아요, 문동주 네, 선수가. 그래서 그런 느낌의 선수들은 진짜 타고났네. 저거를 고등학교 수준의 이제 선수가 프로 와서 저렇게 힘 빼고 앞에서만 퉁퉁 던지는데 공을 저렇게 던진다? 저 선수는 중간 마무리가 아니고 선발 투수로서 충분히 100개, 120개를 많이 던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는 사실 그 예전에 인상적으로 봤던 동영상 중에 하나가 일본의 그 대투수 출신 구아타라는 선수 있었잖아요. 예, 있죠. 그 구아타 유명해졌지. 선수가 학생들에게 이제 투구의 어떤 팔 스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팔을 들어보세요. 이게 편해요, 이게 편해요, 이게 편해요, 이게 편해요 하면서 자기가 제일 편한 팔 동작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팔을 뻗었을 때. 그게 거기가 자기의 가장 이상적인 팔 높이라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사실 야구를 이제 동호인 수준에서 하는데 가장 편한 각도에서 공을 놓으면 부상 위험이 덜하고 오래오래 편하게 던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타자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네. 따지면. 타자들도 제가 어린 아이들한테 이제 가가지고 레슨 같은 걸 할 때 타격 폼에 대해 이제 물어보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럼 결국엔 잘 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폼이 제일 좋은 폼이냐고 이제 간혹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면 네가 제일 편하게 칠 수 있는 폼이 제일 좋은 폼이야라고 이야기를 해요. 쿠아타랑 거의 뭐 비슷한 이야기죠. 동급이네 나랑. 부시하고 나하고 동급이네. 구아타 씨의 이 얘기에 대해서 윤희상 의원은 어떻게 생각해요? 투수 출신으로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팔 높이로 부상의 위험 이런 거를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저도 그래요. 근데 뭐 팔이
편한 팔이 그런 느낌은 없고요. 저는 공을 어디서 던지느냐에서의 차이. 그러니까 어디서 던지느냐는 그 소위 릴리즈 포인트라고 네. 하는 어디서 놓느냐예요. 네, 이 높이가 아니고 앞뒤의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렇죠. 아. 이게 더 중요해요. 새로운 포인트다. 네. 뒤에서부터 던지면 당연히 부상 위험이 크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죠. 자 투구 폼이 들어가는데 자 이렇게 돌아가는데 어차피 똑같이 던지는 폼 안에서 여기서부터 힘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이걸 잘 갖고 진짜 안 아픈 궤적 안에서부터 힘을 쓰느냐인데 이게 저는 사실은 투구 메커니즘 쪽에서 부상 위험은 이게 가장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린 선수들은 내가 온몸을 다 써서 던져야 내 전력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작 힘이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부분까지 다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그걸 점점 줄이는 거예요. 힘을 이만큼을 썼던 거를 내가 정말 힘을 빼고 이 리듬이랑 요령으로 해서 정말 힘 쓰는 타이밍에서만 딱 던지면 되는데 그게 이제 뒤에 공간이 크다 보면 특히 이 관절에서 이제 가동성 범위가 이제 벗어나는 동작에서는 충분히 부상 위험이 엄청 높. 지금 부상과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부상이 발목을 잡아서 참 더 할 수 있었는데 안타깝다라고 떠올려지는 동료나 뭐 선후배 있습니까? 윤희상 의원? 저는 예전 SK 엄정욱 선수를 또 팔이 안으로 굽네. 네. 근데 사실은 저는 지금까지 이 모든 야구 선수, 그러니까 투수를 보면서 어떻게 저런 공을 던질 수 사실은 있지라고. 파이어볼로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지는 선수잖아요. 엄정욱이라는 이름은. 160을 찍었던가요? 엄정욱 선수가? 150, 159, 160까지 찍은 걸로 잘 알고 있어요. 네. 159가 160. 네. 네. 근데 이 공이 같은 160이라도 이 공이 가는 이 모양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9위로만 따졌을 때는 윤희상이 직접 본 공 중엔 엄정욱이 짱이다. 네, 진짜 농담을 많이 섞어서 막 잔디 타고 간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공 던지면 잔디 타고 이렇게 공 3번 산다 이런 느낌으로 갔는데 제일 진짜 안타까워요. 이게 이게 MLB에 지금 이제 뭐 다르비슈나 오타니 선수가 있잖아요. 이제 거의 9위형의 투수가 엄정욱 선수가 먼저 한국을 대표해서 9위형 투수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해요. 근데 부상이 발목을 잡은 게 네. 너무너무 안타깝다. 네. 어떤 어깨 부상이었죠? 어깨 부상이요. 어깨 어깨. 부상, 어깨 수술, 팔꿈치 수술 2번, 수술 한 4-5번 한 걸로 알고. 엄정욱 선수의 공을 타석에서 쳐봤죠. 어때요? 그 직구의 9위만 따졌을 때 지금까지 만났던 투수들과 비교했을 때. 뭐 짤영상으로 돌아다니는 그 최대성과 장성호의 대결 아시죠? 아, 예. 159km 아웃코스 꽉 찼는데 볼이다 그러고 걸어 나가려고 그랬는데 들어왔네?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는 거. 자, 풀카운트 2번 타자 상성호 빠르게 삼진 바깥쪽 꽂힙니다. 장성호를 빠른 볼로 빡지르는 최대성 선수가 그렇게 똑같은 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정욱 선수. 그냥 공 놓는 순간 들어와 있는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 둘, 셋. 하나 둘이 만져. 하나 둘이 만져. 아. 하나 이게 들어온 거죠.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로. 그 당시에 엄정욱 선수는 거의 제가 봤을 때 유아독자. 그냥 혼자만 160.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봤을 때 그냥 일부 변하고 안 던져도 빠른 공 하나만 조금만 좀 정교하게 던졌다고 한다면 그 공도 아마 손대기 힘들었을 거예요. 아까 윤희상 의원이 처음에 언급했던 브레이크가 걸리는 느낌? 좀 딱딱하다는 느낌? 네.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엄정욱 선수는 사실은 신체적인 능력으로는 뭐라고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더 안타까워요. 그래요? 키도 비슷하지 않아요? 네, 키도 크고. 근데 왜 그렇게 부상을 자주 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 여기서 운명론이 탄생한 거야? 그런 것도 있고요. 본인 말로는 운동을 열심히 안 했다. 난 성실하지 않았다 하는데 성실하지 않아도 저는 그 정도의 근력과 그 정도의 유연성, 가동성을 타고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특히 이 상체 이 어깨 가동성. 이렇게 뭐 영상 같은 거 많이 보면 오타니랑 지바롯데 투수 사사키 로키. 그러니까 이 어깨 스트레칭하면 이 팔꿈치를 이렇게 막 붓고 하는 거 있잖아요. 다 됩니다. 그 양반은 다 되는데 그 양반이요? 어떤 양반입니까? 네. 생각보다 너무 부상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부상 잘 안 당하는데. 그래. 장순아 입장에서는 저 선수 부상만 아니었다면 좀 안타까움. 제가 뭐 떠오르는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홍세환 선수가 제일 아까워요.
유격수 처음으로 100타점을 만든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뭔가 노림수에 굉장히 그 뭐라 그래야 되나 타짜라고 해야 되나? 정말 잘 고스톱도 진짜 잘 치거든요. 네, 진짜 잘 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니 그거랑 야구랑 상관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뭔가 수를 보는 거죠. 아. 앞수를 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투수가 이번에 어떤 공을 던지고 네. 어떤 코스로 던질지. 예. 사실 제가 그 3번을 치고 홍세환 선수가 4번을 친 적도 있고. 타이거즈 팬들에게 홍세환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사실 큰 이름이죠. 아 그럼요. 네. 예. 홍세환 선수가 팔꿈치 인대 수술을 하고 복귀가 좀 빨랐어요. 그러니까 야수도 사실 지금 추신수 선수도 토미존 수술하고 거의 지금 한 8개월 이제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이제 수비 안 나오고 있는데 홍세환 선수가 거의 한 6개월, 7개월 만에 수비 나와서 공을 던지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팀 사정상. 심지어 유격수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뭔가 안 좋아지고 안 좋아지다 보니까 뭔가 다른 쪽으로 치려고 그러고 그러다 여기 한 빵 맞고 부러지고 그러다가 무릎 사실 뭐 인조연대다 보니까 무릎이 막 덜렁덜렁거리는 상태에서 막 테이핑하고 경기 나갔는데 결국에 홈 들어오다가 홈플레이트 밟다가 무릎 인대가 그냥 완전히 끊어져 버렸거든요. 아. 예. 그러면서 또 그 이후에 무릎도 한 수술 2번 하고 그러니까 팔꿈치 수술하고 복귀가 좀 빨랐던 게 전체적인 어떤 그 홍세환의 커리어에 악영향을 끼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관리의 네. 문제. 근데 그 당시에는 네. 지금 이제 관리가 철저해야 한데 그 당시에는 관리라는 단어가 그렇게 이 야구판에 익숙한 단어가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예. 2000년도 초반에 무슨 관리예요. 어디 좀 안 좋아서 안 나간다 그러면 코치들이 뭐라 하고 감독이 막 야 안 나가? 뭐 이럴 때인데 빠져가지고 예, 막 진짜 그렇게 얘기할 때예요. 그런데 어떻게 관리를 해줘요? 윤희상도 재활로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고생했는데 이제는 던져도 되는 거 아니야?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것을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지금은 뭐 거의 전적으로 트레이닝 파트, 트레이너 파트에서 다 이제 스케줄을 짜서 상태 보고 하는데 사실 이게 말이 좀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는데 저는 실망 감독님을 보면서 지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망 감독님 전까지는 선수들이 오늘은 조금 하루 쉬고 싶은데를 얘기를 쉽게 못해요. 그러니까 게임 전에 이제 투수를 워밍업 하고 있었고 뭐 미팅할 때 투수 코치님들이 오셔서 뭐 희상아 너 오늘 너 대기할 수 있냐? 너 괜찮냐? 뭐 너 3연투인데 어떻게 선수들 거의 전부 다 가능합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저는 오늘 안 되겠는데요를 말하는 선수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사실 오늘 던지면 뭔가 좀 문제 생길 것 같은 쎄한 마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몸 상태 네. 딱 자기가 아니까. 네, 그거를 정상적으로 저는 오늘 못 하겠습니다 얘기하는 사람은 정우람 선수밖에 못 봤어요. 정우람 선수는 진짜 그냥 김성 감독님 계실 때도 저는 못 던지겠습니다. 딱 이런 유형의 투수였고요. 사실 근데 이게 왜 실망 감독이 얘기를 하냐면 실망 감독님은 완전히 반대였어요. 뭐냐면 너가 필요한데 너가 정상적인 몸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시합을 나가면 너는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팀보다 너를 먼저 생각하는 네. 거야. 그게 그거는 너가 반대네요. 사고 방식이. 너는 그걸 네가 팀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아니고 너가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닌데 정확하게 나한테 얘기를 안 해서 팀한테 피해를 끼치고 너가 너를 잘하기 위해서 너 이기적인 생각이다라고 해서 실망 감독이 있을 때는 선수들이 이 쉬고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편했어요. 그래서 뭐 트레이너님들이 이렇게 쓱 돌아다녀서 오늘 대기할 사람, 오늘 대기 안 되는 사람 그러면은 되게 과감하게 그냥 손 들고 막 그랬어요. 제가 봤을 이런 때 게 이거는 있었죠. 진짜 힐만 감독이 잘한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만약에 감독이 던져놓게 되면 저는 오히려 더 관리를 잘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안 되는 선수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난 돼. 코칭 스태프가 바라봤을 때 쟤는 뭔가 준비를 잘했고 뭔가 일을 좀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반대로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열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한 줄 요약은 이렇게 한번 드려볼게요. 후배들에게, 지금 야구하고 있는 후배들, 그리고 야구로 프로 선수를 꿈꾸고 있는 후배들에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야구를 하기 위한 선배의 한마디. 어떻습니까? 네. 장승아부터. 간단하게 얘기하면 야구 오래 하려면 스트레칭 열심히 해라 라고 전하고 싶고 비시즌도 사실 중요합니다. 이 스트레칭은. 그래서 비시즌에 요가를 추천합니다.
요가. 예. 아까 유연성이라는 게 네. 부상 방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네, 거군요. 저는 요가하고 에어로빅을 추천하고 싶어요. 근데 에어로빅이 굉장히 유산소 운동 좋거든요. 이렇게 전신 운동이에요. 산 타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에어로빅과 요가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상원님. 저는 선배님 의견에 조금 더 그냥 보태는 느낌의 액센트는 좀 강하지만 전시 상태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시즌만이 아니고 시즌 후에도, 그러니까 항상 내 몸에 대해서는 전시 상태. 그러면 비시즌 기간에 또 운동을 해야 되고 스트레칭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 되게 철저하게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사실은 야구에서도 받겠지만 내가 내 몸 관리하는 데서 스트레스를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야 조금 더 빨리 좋은 자리에 가서 선수 생활을 더 오래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경계심을 늦추면 안 된다. 네, 맞습니다. 아,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야구 선수로서 정말 모든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선수들이 안 아파야 팬들도 행복하다.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장순아와 희상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프지 말고 그래 내가 돈을 다 보내 on my back want my